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특허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쉽고 재밌게 전달해드리는 고품격 소셜 토크쇼 내시의 특허청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특허청 내시의 남자 박성우 심사관입니다. 자, 저희 내시의 특허청입니다. 초창기 때 아마 12회 때 방송인가요? 아세톤 발명이 탄생한 비화를 다룬 적이 있는데요. 자, 오늘도 우리가 미처 몰랐던 발명품에 담긴 아주 특별한 이야기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어떠한 발명품에 대한 건지, 자, 그리고 그 탄생 비화를 어떻게 전해줄지, 자, 게스트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특허청 정밀화학 심사과에 근무 중인 김준일 심사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밀화학 심사과의 김준일 심사관님. 네. 심사도 참 바쁘실 텐데 또 이렇게 또 방송까지 출연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떤 발명품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 오셨나요? 네. 요즘 어벤져스 영화가 정말 인기가 네. 대단한데요. 네. 어벤져스처럼 악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만약의 사고에서부터 네.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발명품입니다. 바로 안전유리 발명품에 대해서 안전유리. 준비해봤습니다. 야, 안전유리. 심사관님 방금 말씀하신 안전유리를 어벤져스급으로 또 승진을 시켜주셨는데 과연 말이 되는 말인지 한번 기대해 보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안전유리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 안전유리의 발명인데요. 자, 심사관님은 조금 전에 영화 어벤져스를 언급하셨는데, 자, 오늘의 주제 안전유리 하면 이거 뗄래야 뗄 수 없는 영화가 또 제가 하나 또 생각이 납니다. 바로 원빈 씨가 주연한 아저씨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저씨. 마지막 장면이 특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아, 그렇죠. 마지막 장면을 보면은 방탄 유리로 되어 있는 차 안에 악당이 이제 있는데 그거를 이제 원빈 씨가 이제 총으로 수십 발에 한 10여 발 되나요? 바로 발사 따다당 집중 발사를 했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원빈 씨가 또 이런 말을 하나 남겼지요. 네. 아직 한 발 남았다. 그 한 발 때문이다, 그죠? 네. 자동차에 총알을 쐈는데도 자동차 창문이 깨지지 않고 붙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이제 유리들을 안전유리라고 하고요. 네. 근데 저는 그런 직업병 때문에 그런 건지 그런 유리를 보면서 영화를 보면서 이런 것도 특허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아마 심사관이니까 또 그런 또 직업병 같은 게 있는데 저도 또 비슷한 직업병이 있어요. 네. 옛날에 왜 명량이라는 또 영화 아니셨습니까? 예, 명량. 네. 제가 또 선박 전문 심사관이다 보니까 아. 그때는 이제 거북선은 이제 첫 장면에만 나오고 네. 쭉 이제 판옥선으로 나왔는데 네. 과연 이제 판옥선과 거북선이 만약 그 당시 또 이제 특허청이 있었다면 발명 도감이랄까요? 있었다면 네. 또 등록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또 것 그런 같네요. 또 생각을 또 해봅니다. 자, 아무튼 보통 우리가 유리라 하면 투명한 대신에 잘 깨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런데 잘 깨지지 않고 총알까지 막아내는 그러한 유리가 안전유리라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네네. 자, 그렇다면 이게 언제쯤 탄생하게 된 발명품인가요? 네, 깨지지 않는 유리가 처음 발명된 거는 네. 1909년에 이제 프랑스 과학자 에두아르 베네딕투스에 의해서 네. 개발되게 되었습니다. 유리 자체는 엄청 오래된 거 아닙니까? 네, 그죠? 맞습니다. 유리 자체는 우리 신라 시대의 유품으로 또 나오고 그럼요. 하는 건데. 이집트 시대 때부터 있었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근데 안전유리는 제가 생각할 때보다 역사가 좀 깊네요. 저는 한 2차 대전이나 그 무렵 때 좀 나온 걸로 생각을 했는데. 네네. 말씀하신 아까 과학자 에두아르 베네딕투스. 예. 이 과학자가 그냥 갑자기 느닷없이 벼랑간 이 안전유리를 만든 건 아닌 것 같은데. 네네. 이 과학자가 안전유리에 대한 관심을 왜 쏟게 됐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까? 이제 일화가 전해지는 게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저도 알아봤는데, 네. 에두아르 베네딕투스가 이제 신문을 보다가 음. 자동차가 개발된 지 얼마 안 된 시대였잖아요. 네. 사고가 나면 사람이 죽는 이유가 충격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그 자동차 앞면 유리가 파편이 찔려서 상해를 입어서 그렇게 이제 죽는 경우가 더 많다는 기사를 보게 충돌에 됩니다. 의해서 2차적 충돌에 의한 거군요. 네네. 충돌 자체가 아니라 네. 유리에 의한 절단, 상해 이것 때문에 그렇군요. 사람이 더 많이 죽는다는 기사를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럼 이제 안전한 유리를 좀 만들어 봐야겠다 그런 네. 생각이 드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역시 그걸 보고서 안전유리를 개발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 대목에서 역시 필요는 또 발명의 어머니다라는 네, 또 문구가 맞습니다. 생각이 나는데요.
안전 유리를 발명하기까지 무려 한 15년이라는 또 세월이 걸렸다고 들었는데 그 덕분에 지금 우리가 뭐 투명하면서도 안전한 유리를 또 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발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키맨이 있습니다. 아, 그 1등 공신이 따로 있는 거죠. 아, 그 과학자가 아니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베네딕투스라는 그 과학자 말고 또 누가 또 1등 공신입니까? 아, 바로 고양이입니다. 네? 사람이 아니고 네, 고양이입니까? 바로 고양이가. 네, 그 어떻게 또 고양이가 1등 공신이 됐는지 그 사연도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아, 예. 이제 베네딕투스가 오랜 시간 연구를 했음에도 네. 이 깨지지 않는 유리를 발명하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낙심을 해서 포기를 하고 있었는데 네, 우연히 고양이가 선반 위를 지나가다가 네. 이제 플라스크를 깨버립니다. 아, 그 실험실에 있는 플라스틱. 예. 네. 근데 그 실험실에 있는 플라스크 여러 개가 깨졌는데 그 중에 유독 한 개의 플라스크만 깨진 상태 그대로 모양을 유지하고 있었던 거죠. 금방 가고 네. 파편이 안 튀고. 네네. 그러면 그때 이제 그 플라스크가 금방 가고 깨지지 않는 그 원리가 이게 바로 안전 유리에 적용이 돼야 되겠구나. 예, 맞습니다. 그렇게 또 생각을 한 거군요. 네. 그 부분을 자, 이상하게 네. 여겨서 베네딕투스가 이제 플라스크를 살펴보다가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 어떤 겁니까? 아주 예전에 만들어놨던 예. 이제 그 플라스크 안에 셀룰로이드 용액이 있었거든요. 아, 플라스크 안에 네. 셀룰로이드 용액이 있다. 그게 다 증발하고 네. 마지막에 막을 안에 형성하게 되어 있는데 안에서 막을 네네. 형성해야 돼. 네. 네, 맞습니다. 플라스크 안에 막을 형성하고 있던 것이 깨지지 않게 잡아주는 역할을 했던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직감을 하고 아, 이거를 연구를 하면 안전 유리가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개발을 하게 된 게 바로 1909년 깨지지 않는 유리에 대한 특허입니다. 그렇군요. 야, 참 그 결국은 그 고양이가 이게 쓰러뜨린 여러 그렇죠. 가지 플라스크 중에 하나가 네네. 그 안에 마침 또 셀룰로이드 용액이 있었는데 그 맞습니다. 전반하고 난 막이 형성돼서 맞습니다. 해필 그 플라스크만 금방 갔다. 맞습니다. 깨지지 않고. 야, 그렇군요. 근데 그 우리나라만 해도 자동차 등록 대수가 전체 가구 수를 넘은 선지는 오래거든요. 네네. 예. 특히 이제 자동차는 이 내면이 모두 유리로 둘러싸여 있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안전 유리 없는 그런 자동차는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인데, 자, 전문가 입장에서 안전 유리의 원리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저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네, 제가 아는 한에서 설명을 드리면 네. 우리 자동차 유리창은 두 장의 유리 안에 접착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셀룰로이드와 같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접착제가 네. 이제 유리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 장이 아니고 두 장이고 그 안에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두 장의 오. 유리 안에 이제 접착제 역할을 하는 네. 고분자 막이 있고요. 네네. 최근에는 이제 셀룰로이드를 쓰는 것은 아니고요. 네. 폴리비닐 알코올과 폴리비닐 부티랄이라는 물질로 대체를 해서 안전유리 접착 필름으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그 안정성이 그 높아졌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두 장의 그 유리면 사이에 이 접촉해서 계면을 이루면은 예예. 이 직굴절이 되어갖고 착시 현상이 또 일어날 것 맞습니다. 같거든요. 그렇게 네. 된다면 운전자 입장에서는 이 착시는 정말 그 안전하고 직결이 되는 문제인데.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또 이 빛의 굴절 문제는 또 어떻게 또 해결을 했나요? 사실 그 부분 때문에 이제 그 셀룰로이드가 아닌 다른 물질을 개발하게 된 대체 물질이. 것입니다. 예. 네. 셀룰로이드의 고분자 그 굴절율이 네. 유리와 달랐던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착시 현상을 일으켰기 때문에 네.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서 다른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다른 물질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리 굴절율과 똑같은 물질, 그 다음에 접착력도 요수해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한여름에는 고온에서 견뎌야 되고 한겨울에는 또 추운 데서 견뎌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물질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PVA가 폴리비닐 알코올, 네. 폴리비닐 부티랄이 그런 요건들을 종합적으로 잘 만족하는 물질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안전한 유리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기술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아까 우리 앞에서 얘기한 그 원빈 씨 그 그 영화 아저씨 예. 거기서 나온 그 방탄 유리는 어떠한 원리로 또 이루어지게 된 건가요? 아, 방탄 유리는 일반 유리랑은 다른 물질을 사용하긴 합니다. 이제 네. 폴리카보네이트라는 다른 유리가 아닌 물질을 사용하긴 하지만 네. 만들어지는 제작 원리는 똑같습니다. 음. 두 장의 폴리카보네이트를 이제 접착체를 이용해서 네. 접합을 시킵니다. 네. 또는 그 사이에 공기층을 주입을 시켜서 방탄 유리를 만들게 되거든요. 아, 그럼 원래는 또 두 막의 사이에 네, 여기도 맞습니다. 나오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도 더 강한 재료를 쓰기도 하면서 네. 만들어지는 어떤 원리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안전유리와 비슷하군요. 흡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에서는 결국은 마지막 한 발로 깨지지 않습니까? 아, 그냥 한 곳만 계속 쏘면 깨지나 그렇습니다. 하나 봅니다. 한 놈만 패면은 예. 어떻게 되는 모양이군요. 그런가 봅니다. 그렇군요. 그 아무튼 결국은 그 뭣도 모르던 그 고양이가 저지른 실수가 네, 발명으로 이어진 덕분에 유리 파편으로부터 인류의 안전을 네, 지킬 수 맞습니다. 있었다는 건데요. 정말 어벤져스 못지않는 대활약을 해오고 있는 안전유리에 대한 발명 이야기 네. 오늘 정말 재밌게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네. 또 나오셨으니까 또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우리 주위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이 많은데 그런 네. 것들 사소한 일들도 음. 단순히 사소하게만 보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에 베네딕스 얘기를 보면서 고양이가 지나가서 플라스크를 깨뜨린 것만으로도 안전유리가 나왔듯이 네. 제 주위의 사소한 어떤 일들도 음. 그렇게 유심하게 좀 관찰해서 혹시 모르잖아요. 그렇게 위대한 발명이 또 나올 수도 있었잖아요. 저도 좀 유심하게 항상 관찰하는 습관을 들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사관님 네. 나온 말씀이신데요. 예. 다시 요약을 하면은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사소한 실수가 위대한 발명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새겨 얻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자, 지금까지 정밀화학 심사과의 김준일 심사관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다가오는 일요일은 5월 19일입니다. 제 54회 발명의 날인데요. 안전유리처럼 사회에 공헌한 발명품, 또 그리고 세상을 뒤바꾼 발명품, 또 그리고 사소하지만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된 재미있는 아이디어 발명품 등을 생각해보는 그런 또 주말을 보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함께 해주신 우리 정밀화학 심사과의 김준일 심사관님 네.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지식재산 경쟁력을 갖추는 그날까지 4시의 특허청임단은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